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마이크가 뜨질 않으니까 이게 답답해요. 키가 작아가지고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큰 키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왜 키가 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맨날 이러고 다니면 또 줄 텐데 이분이 자꾸 저를 자존감을 높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고 다니니까 별로 키가 그냥 그대로예요. 지금 가면 제가 항상 1번, 2번, 5번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한 30번 애들하고 키가 같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별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가 뭘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없이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 기념회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남편이 이제 책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책 쓰고 나면 좀 막 이런저런 말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주영의 진심이라는 책을 27년 거의 정치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기분으로 한번 자기가 정책 말고 그냥 약간 자서전 비슷하게 써본 책인데 이게 제목이 좋았나 봐요. 전부 다 따라하는 거예요. 메이커예요. 왜 뭐 우리가 국가기념일 제조기라 그랬잖아요. 네. 이 무슨 제조기처럼 갑자기 이재명의 진심 이런 유튜브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주광덕의 진심 우리 또 허영이라고 창원시장 나왔던 그분도 또 허영의 진심이라고 이래가지고 우리처럼 부부 사진을 붙여놓고 왜 갑자기 제가 시장 출마한다고 그냥 소문이 쫙 나가지고 허영 사모님이 시장 나온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말은 없지만 뭘 많이 생산하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신랑 칭찬하면 897이라는데 이제 70이 다 됐기 때문에 하기로 했어요. 저도. 왜냐면 맨날 저를 띄워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부부싸움을 안 해봤어요. 그 이유는 제가 화가 나면 딱 엎드려요. 그러겠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또 고맙다. 이러니까 뭐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루머를 퍼뜨렸어요. 우리가 막 싸운다고 소문을 냈는데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거 루머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이래요. 당신 한번 책을 한번 멋있게 써봐. tok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수필 등단했을 때도 그 등단 신인 작가 중에 인사말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작가님 뜻대로 하세요. 작가님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작가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긴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도 저더러 신앙송을 해내요. 그게 떠가지고 나 이거 직업 안 가져도 될지도 몰라. 책이 그냥 막 팔려버리면 내가 그냥 어떻게 마누라 덕에 좀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도 살아볼까? 갑자기 안 됐더라고요. 연금도 없지. 아무것도 수입이 없는데 그래 그러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딱 생각을 했어요. 나 그대를 만나 이렇게 딱 제목부터 정하고 저는 항상 제목부터 정해놓고 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못 낭송했어요. 내가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어버려가지고 거기서 울까봐 오늘은 뭐 우리 다 식구니까 괜찮아요. 제가 어설프지만 읽어볼게요. 나 그대를 만나. 나 그대를 생각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굵은 눈물이 생기고 눈 언저리가 아파와요. 나 그대의 맑고 순수함에 반하여 사랑을 알았네. 예쁘고 귀한 아이들을 만나 감사하오. 나 그대를 만나 나라 사랑을 배웠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네. 나 그대를 바라보면 겸손과 인내를 배웠고 나 그대를 사랑한 후 베품과 헌신을 알았네. 사랑하는 그대여. 나 그대를 생각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굵은 눈물이 생기고 눈 언저리가 아파와요. 애잔한 마음, 끝없는 노력, 계획, 메모, 보다 나아지려는 발돋움, 진지한 삶의 태도. 사랑하는 그대여. 나 그대를 바라보며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를 아끼며
빌어준다고. 함께 이루어온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이들과 우리 멋지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그대여, 건강하소서, 행복하소서, 꿈을 이루소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 국가기념일로 해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행사하도록 하는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형식을 이 부부이날위원회가 국회에다가 청원하는 걸로 부부이날을 만들어 주세요. 국가기념일로 청원하는 형식을 취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청원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게 몇 건 안 돼요. 제가 16대 초선 국회의원 하면서 각종 청원들이 국회에 4년 동안 몇 건이 접수됐냐면 한 700여 건, 700 몇십 건이 이제 접수가 됐는데 통과된 거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건 딱 4건. 그 중에 한 건이 이 부부이날 국가기념일 제정 청원이었어요. 이제 이거 하려면 행정자치위원회, 그 당시 요즘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 그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16대 국회 초반에는 법사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었는데 이거 이제 통과시키려면 이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옮겨갔어요. 옮겨가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을 전부 설득을 다 했어요. 전문위원서부터. 그때 당시에 수석 전문위원이 진주시장에 했던 이창희 씨가 이제 수석 전문위원 하고 있었고 또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이 정우택 의원, 이번에 또 보궐선거로 들어왔죠. 작년 4월달 보궐선거 때 이렇게 들어왔죠.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전부 참 멋진 기념일이다. 다 이 공감들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통과를 시켜주는데 힘을 다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회의까지 올라와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정부에 이렇게 넘어가서 정부의 대통령령을 이제 거기다가 삽입을 해놓는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또 다음 재선 국회 총선에서 낙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2년쯤 지나가지고 이 보궐선거 지역구를 창원서 마산으로 옮겨가지고 보궐선거로 재선 의원이 돼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딱 들어가서 이제 이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다 혼나는 거지. 그때 여성가족부 장관, 그 장하진 장관이 적극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던 통과시키기를 원하던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있던 법 제가 적극 도와주고, 뭐 이런 이제 정치력이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드디어 2007년 5월 부부의 날을 앞두고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디어도 참 좋지 않냐. 5월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부부다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기념하자. 이 참 이제 문화적으로도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 그 세계적으로 한번 수출을 해보자. 한국이 오리지널 부부의 날 이 창조 국가로서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뜻이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유엔 무대에서 이제 유엔이 무슨 각종 기념일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유엔이 제정하는 국가 부부의 날 이걸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 제가 직접 사무총장실에 가서 이제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이거 한번 좀 총회에서 통과되도록 한번 힘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공감을 하시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외교부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 이제 주 유엔 대표부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회원국들 대표들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각 나라들이 이 결혼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부 개념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나라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거 유엔에서 이런 기념일 제정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래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야 이게 유엔 총회에 올려서 이제 한번 다룰 수 있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이 외교부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컨센서스를 이 좀 다른 국제 무대에서 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제의원연맹 IPU 총회라는 그게 이제 매년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한번 가서 얘기해 보자. 그런 것도 해보고 또 뭐 이웃나라 일본이나 또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에 좀 부부의 날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좀 펼쳐보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부의 날, 부부의 개념, 여기에 뜻을 초점을 맞추어서 국가기념일로 하자. 그렇다면 유엔 기념일을 만드는 데에도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을 하면 저는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부부의 날 이것이 세계의 부부의 날이 되는 날이 꼭 올 것이다. 반드시 온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이 생각들을 하면서 우선 자신부터 무장을 해야 돼. 이건 꼭 되는 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힘을 써봅시다. 이 부부의 날 이렇게 우리 권재도 목사님께서 창안을 하신 거거든요. 도계동에서 이제 교회에 시무하실 때 창안을 하신 건데 참 아이디어가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기념일 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권재도 목사님의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또 이 돈키호테를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추진력. 그래서 저는 저 게임방에 가면 올라오는 두더지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걸로 제가 보는 거예요. 맨날 너 들어가 이렇게 아무리 쳐도 잠깐 들어갔다 또 튀어나오는 그 두더지 정신. 그런 우리 권재도 목사님의 추진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 부부의 날 운동이 펼쳐져 왔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딱 5월 21일에 있어요. 5월 21일에 있는 걸 딱 어떻게 이제 캐치를 딱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 21일 부부의 날에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이제 대통령 바뀌고 나서 처음 열리는데 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여기 의미를 부여해야죠. 우리 부부의 날 운동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외신 기자들한테 이 부부의 날에 이렇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뭐 이런 걸 가지고 멋지게 거기에 매칭 시켜가지고 하면 이게 보도가 그렇게 해서 뭐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그게 부부의 날 세계화 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번뜩이는 그런 우리 권재도 목사님이거든요. 우리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아주 창조적인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올해 또 이렇게 멋지게 하고 또 다음에 반드시 세계화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오늘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축하드리고 경청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 둘,